문학, 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사람에게는 눈이 세상을 내다보는 창이듯이 집에 있어서는 창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게 무엇이든 세상과 통하는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인터넷 운용 체계를 만들고 그 이름을 윈도우즈라고 지은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개인 컴퓨터 운영체제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윈도우즈는 우리의 소통 욕구에 그야말로 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처음 내 집을 지을 때 설계하는 지인에게 한 나의 유일한 요구는 밖에서 보는 집이 아니라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창고처럼 보여도 상관없지만 바깥의 풍경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지은 지 20년을 훌쩍 넘은 오래된 집이지만 아직도 이 집을 좋아하는 것은 넓은 창으로 시시때때로 바뀌고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21번째 이야기, 창, 그 커튼을 엽니다. 이 창이라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The Rear Window니까 뒷창문이라는 뜻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속이자를 써서 이창으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정을 이면이라고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레이스 켈리와 제임스 스튜어트가 나오는 이 영화에서 다리를 다쳐 꼼짝하지 못하는 사진작가가 창문을 통해 맞은편 아파트들을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노처녀의 은밀한 일상이나 신혼부부, 병든 아내를 돌보는 남편 등을 나중에는 망원경까지 동원해 훔쳐보다가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작가와 감독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관음증, 즉 타인의 은밀한 모습을 훔쳐보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관음증을 영어에서는 peeping tom이라고도 하는데요. peep이 훔쳐보다라는 뜻이니까 훔쳐보는 톰이라는 얘기겠죠. 11세기 영국의 코번트리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영주의 수탈에 가까운 높은 세금으로 신음하게 되자 마음씨 착한 영주의 부인 고다이바는 그들의 고달픈 처지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영주인 남편을 설득해 보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세금을 낮춰주겠노라는 조롱에 가까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자신들을 위해 수치를, 치욕을 감수하는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도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커튼을 내리고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데 톰이라는 이름의 재단사만 커튼 사이로 그녀의 알몸을 몰래 훔쳐보다가 장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단사는 관음증을 의미하는 피핑 톰이라는 관용구에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존 말러 콜리어의 그림 고다이바 부인 레이디 고다이바를 보면 붉은 천을 깐 흰 말 위에 한쪽 가슴을 팔로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녀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그 옆모습이 고혹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나도 피핑 톰입니다. 지은이 없이 전해오는 시조입니다.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따금 하 답답할 째면 여다다 볼까 하노라.
우리말에만 있다고 하는 화병의 원인이 열고 닫지 않아도 바깥 세상이 내다보이는 유리 창문이 없던 가옥 구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창밖으로 한강이 잘 내다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린다는 믿을 수 없는 통계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할 때 버스보다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은 순전히 넓은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 때문입니다. 초록이나 황급빛으로 일렁이는 들판이나 눈 덮인 길들, 기적처럼 차창을 가득 채우는 바다 풍경들의 유혹을 쉬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캄캄한 밤기차의 차창으로 얼핏 스치고 지나가는 역등들조차 포기할 수 없는 여행자의 호사가 되지요. 곽재구는 그의 시 사평역에서 그 밤기차의 차창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풍잎 같은 맨잎에 차창을 달고 저 밤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그의 노벨상 수상 소설인 설국의 첫머리에서 밤차창에 비친 유코라는 여인의 신비한 눈동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매혹적으로 그려놓았듯이 내게도 눈 내리는 저녁이면 문득 떠오르는 차창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저녁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암청색으로 물들어가는 어느 영머리에 중학생이던 내가 탄 기차가 멎었습니다. 차창에 낀 성에를 입김으로 불어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밖을 내다보는데 두어 개의 철길을 건너뛴 저쪽 편 기차의 차창에도 작은 동그라미가 생기더니 갈래머리를 한 소녀의 작은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눈 내리는 저녁에 신기한 우연에 미소 지으며 우리가 짧은 눈길을 주고받은 것은 순간이었고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나뉜 기차는 서로로부터 멀어져 가버렸지만 오랫동안 그 차창을 통해 만난 소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창완은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라고 노래했죠. 이렇게 창은 때로는 아련한 그리움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올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오지 않네요. 내일이라도 눈이 펑펑 쏟아지면 나는 기차 열구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후 1시 반에 출발하는 영동선 열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동선은 경상북도 영주와 강원도 강릉을 잇는 한반도의 중동부 지역에 깊게 패인 상처와 같은 철길입니다. 한때는 세상살이에서 지친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탔습니다. 황지, 철암, 장성 등지의 탄광의 막장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니 뭐니 하면서 오늘날 막장은 몹쓸 말이 되어버렸지만 연탄을 떼 겨울을 나던 시절에 그들이 막장에서 캐올린 석탄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떨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탄광 지역에 추레한 광부들의 지붕들을 보여주면서 기차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역사 한가운데를 지나 동쪽 바다에 닿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져서 영동선 열차 차창에 비친 그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창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순간에도 남아있는 희망입니다. 언제 보아도 우리를 매혹시키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시리와 좌절에 빠진 마리아 수녀에게 원장 수녀가 말합니다. 시는 한쪽 창문을 닫으면 어딘가에 다른 창문을 열어 놓으신단다. 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문틀에 발라놓은 창호지 한가운데를 뜯어내고 손바닥만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붙여놓은 작은 창을 기억하십니까? 성에 낀 그 유리로 내다보이던 얼어붙은 회색의 풍경들도 우리가 춥고 긴 겨울을 나게 하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 술과 장미의 날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